사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실력 있는 안과 의사보다 실력 있는 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식 전에 꼭 해봐야 할 것이 검안입니다. 검안은 눈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검안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검안이 왜 중요한가? 하고 의문이 드실 텐데요. 검안의 중요성을 재미있게 비유를 들자면 첫 번째 셔츠의 단추를 채우는 것 같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부터 채우는 게 잘못되면 아무리 잘 맞게 채우려고 해도 결국엔 다 틀리게 됩니다. 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섹인지 라식인지 또는 클리어 스마일 라식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검안입니다. 내 각막의 두께나 눈의 상황, 나이에 맞춰서 최적의 상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틀어진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검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안을 하게 된다면 보통 어떤 것들을 검사하게 될까요? 검안사가 검사하는 것은 근시, 난시, 원시의 굴절 검사를 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검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각막의 두께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막에 불규칙 난시가 있는지 각막 지형도라는 검사를 해서 각막이 동그랗게 잘 있는지 아니면 럭비공처럼 좀 찌그러져 있는지 또는 럭비공이 아니라 정말 울퉁불퉁하게 있는지를 보는 그런 세 가지 검사가 가장 중요한 검사고요. 나머지는 뭐 망막이나 시신경 괜찮은지 이런 거는 다 눈의 건강을 위한 부가적인 검사이고 실제로 중요한 건 딱 세 가지, 굴절 검사, 각막 두께, 각막 지형도 이렇게 세 가지 검사에서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면 좋을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근시가 진행하는 이유는 7살 때 눈의 앞뒤 길이가 23mm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 24, 25, 26, 길게는 30mm까지 계속 자라서 생기는 게 근시입니다. 그래서 근시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은 20살 때 멈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살이 넘어서도 눈의 길이가 자라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병적 근시라고 하지만 병적 근시는 거의 40, 50대까지도 계속 길어지는 거고 병적 근시가 아니더라도 20대 초반까지도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시 정도를 확인해서 만약에 근시 정도와 안경이 잘 맞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더 눈이 나빠지는 건 아닌지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난시는 근시와 다릅니다. 난시는 눈의 모양이 동그란 축구공인지 약간 납작한 럭비공인지 눈의 모양 자체를 얘기해서 실제 난시가 심한 눈은 검은 눈동자가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눈의 모양이 다른 것은 커가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2살까지 결정되는 유전적인 겁니다. 그래서 난시는 유전에 의해서 각막의 모양에 따라서 난시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난시가 각막 난시로 인해서 생긴 난시인데 실제로 드러나는 난시는 각막 난시와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릴 때에는 각막 난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드러나는 난시가 많지 않고 잠복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난시 안경을 쓴 경우에는 난시가 많이 드러난 경우가 많지만 안경에 난시가 많이 들어가져 있지 않거나 난시 안경이 어지러워서 좀 난시를 낮게 쓴 경우에는 실제 드러난 난시보다 잠복해 있는 난시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잠복해 있는 난시를 좀 찾아주는 것이 검안사의 실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나한테 물려준 난시가 얼마나 있는지는 각막 지형도에서 이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각막 지형도에서 난시가 3이 있는데 실제 드러난 난시가 1이라 그러면 2디옵터의 난시는 숨어있게 되는 거죠. 그런 환자에게서 1디옵터만 깎아준다면 나중에 점점 잠복 난시는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눈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복 난시를 예측을 해서 난시를 조금 더 깎아주거나 아니면 완전 교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럭비공이었다가 세워져 있는 럭비공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30세 이후에 눈이 나빠져서 40세 전에는 눈 안경 안 썼다가 40세 이후에 안경을 쓰신 분들 중에 경도의 근시가 있는 경우 또는 난시가 점점 변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듯 난시가 조금씩 변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각막 지형도에서 약간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각막 지형도에서 각막이 튼튼하지 않다. 후면 난시와 전면 난시가 다르다. 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전면 난시는 각막의 앞부분을 측정하는 난시고요. 뒷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릅니다. 뒷부분은 조금 더 뾰족하다든지 조금 더 평평하다든지 아니면 아래쪽만 뾰족하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요. 탱탱하지 못한 각막은
약간은 다르게 되고 그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막이 좀 더 변화하는 각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난시가 조금 더 생기거나 아니면 더 없어지거나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서 가장 정확한 거는 한 곳의 안경점에서 내가 안경을 계속 맞췄을 때 도수가 변화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다 갖고 오셔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막 지형도를 보고 각막 난시를 더 과교정할지 저교정할지 아니면 완전 교정할지를 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그런데 이걸 제가 결정하기 전에 앞서서 이미 검안사가 그걸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복기는 난시를 차단해서 더 넣었을 때 더 잘 보인다고 말씀하기도 하셔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콜라보가 잘 돼야지 환자분에게 가장 최적의 시력 검사를 해드릴 수 있고 수술 후 결과도 가장 최적의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검사를 하지만 망막 검사, 시신경 검사는 다 별도의 그 안구 건강을 위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굴절 검사, 근시, 난시, 원시가 몇 디옵터인지 보는 것 그리고 각막 두께, 각막 지형도 검사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검안사의 분의 이제 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또 굴절 검사겠죠. 굴절 검사가 검안사마다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그 검안 그럼 기계 같은 것도 좀 중요한가요? 네, 기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전면 난시와 후면 난시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난시 예측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전면 난시밖에 찍을 수 없었고 그 검사 기계밖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점점 전면 난시를 믿고 우리가 수술을 하다 보니 자꾸 난시가 튀게 됩니다. 난시 결과가 다르게 우리가 예측한 것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후면 난시를 잘 찍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싶어서 후면 난시까지 잘 찍는 검사 기계를 계속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펜타캠이나 갈릴레이 등의 후면 난시를 잘 찍는 기계로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후면 난시를 잘 측정하는 최신 기계를 잘 구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안사의 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과 그 검안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기계도 펜타캠의 가장 업그레이드 버전인 펜타캠 HR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갈릴레이도 후면 난시를 굉장히 잘 찍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갈릴레이라는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펜타캠 HR은 사실 너무 중요해서 각막의 후면 난시 보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각막 확장증을 발견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들 갖춰져 있습니다. 셔츠의 첫 단추처럼 검안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력 검사해서 이제 굴절도가 근시, 난시, 원시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그대로 기계에 입력하기 때문에 나머지 뭐 시축을 맞추든지 난시축을 제대로 맞추든지 이런 것은 디테일입니다. 근시, 난시, 원시를 제대로 측정해서 그거를 제대로 깎았는지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해서 검안사의 그 굴절 검사가 굉장히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확인하셔서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